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월 1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추경안이 제출된 지 역대 두 번째로 긴 99일 만에 처리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는 한없이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추경은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습니다. 목마름을 해소할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추경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늦은 만큼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경 심사에尽力하겠습니다. 정부는 두 달 안에 70%의 추경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비상한 준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과 미세먼지,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등을 위한 추경을 기다려온 많은 국민들께도 납득하실 만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여야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생산적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1만 5천 건에 이릅니다. 법안 처리율은 고작 29.7%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질책을 벗어나려면 밤낮을 잇고 법안 처리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야 모두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번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간 국방과 무기가 아닌 경제 안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공개적 양자 협의를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맹렬히 추격하는 우리나라에 배아파하는 이웃, 속 좁은 이웃이 될 건지 통큰 협력의 이웃이 될 건지 시험대에 들어섰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제 경제 안보를 지켜내야 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비해 WTO 제소를 준비하는 한편 RCEP, ARF 등에서 일본을 더욱 압박할 예정입니다. 일본 안에서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국회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단호하게 맞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초당적으로 구성한 대표단도 내일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유한국당에서는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당한 외교를 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이성적으로 기술 독립, 정밀 화학 분야 등에서 부품 소재 산업의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일제 불매 운동과 함께 국회와 정치도 국산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말하는 국회의 국산화, 정치의 국산화의 화살이 자신들을 향한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자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야가 추경 및 일본의 경제 침략 관련 결의안 등의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추경이 제출된 지 오늘로 97일째이고 국회 입법 시계가 멈춰선 지도 116일이 지났으나 만시스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 매우 엄중한 시국입니다. 이번만큼은 자유한국당이 여야 합의를 존중해 추경과 민생 입법의 조속한 처리 및 초당적인 외교 안보 협력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한시가 다급한 추경 처리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을 강구합니다. 추경 처리가 3달 넘게 지연되었고 사업 집행기간 축소에 따라 추경의 효과가 일정 부분 감소될 우려가 커졌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산불 지진 피해 복구,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 등 다수의 민생 정책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또다시 빚내서 추경 운운하며 추경의 재원을 문제 삼았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정권은 3차례의 추경을 통해 모두 25조 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명박 정권까지 포함하면 자유한국당 정권 시절에만 무려 48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결산 이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3조 6천억 원으로 최소화했습니다. 근거 없는 나라빚 타령 이제 그만하시고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이미 예결위 조정 소위에서 추경 감액 심사를 큰 틀에서 마무리한 만큼 조속히 증액 예산 심사를 종료하고 8월 1일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 처리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총력 대응 체제 구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제 여야 5당이 범사회적 비상협력 기구인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하기로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당면한 피해 산업 지원은 물론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내일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에 맞서 우리 사회가 일치 단결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막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적이라고 지칭하고 9.19 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한술 더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라는 용언하기 힘든 극언을 쏟아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의 손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 정부가 적이고 위협 요소라면 자유한국당은 누구의 편이고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특히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 자리에서 NPT 탈퇴와 핵무장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핵무장 주장은 한미 동맹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와 결별하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듣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망언 퍼레이드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주장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군사합의 이후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가 종식되면서 우발적 충돌에 따른 전쟁의 위험이 일소되었습니다. 또한 군사 분계선 일대 지뢰 제거와 남북 공동유해 발굴 사업이 진행되면서 군사적 긴장도 낮아졌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DMZ 평화의 길 조성 또한 시작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모두 폐기하고 다시금 전쟁과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일상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로 회귀하자는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안보 위기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명박 정권 당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박근혜 정권의 대북 선제 공격론 등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안보 무능 세력은 자유한국당 정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부족해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종용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와 경제를 촉구화시킬 NPT 탈퇴와 핵무장까지 주장한다는 말입니까? 자유한국당 스스로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 요소임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안보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 막말과 안보 정쟁화 시도를 중단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에 서서 일본의 경제 침략, 일방적 수출 규제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본 정부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수출 규제의 부당성에 대해 공감대,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일본의 조치를 자유무역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블룸버그 통신 역시 일본의 경제 침략을 승산 없는 무역 전쟁이며 어리석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CT 분야 5개 단체 또한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킬 요인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내 여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사히, 마이니치 등 일본 내 유력 언론은 물론 시민사회까지 나서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태를 악화시킬 추가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양자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규제자유 특구 및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규제자유 특구와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지난주 발표되었습니다. 규제자유 특구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해당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일종의 혁신 인큐베이터의 일환으로 강원, 대구, 세종 등 모두 7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신산업 육성은 물론 우리 경제의 체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지역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사업 선정을 완료해 미지정 지역에 대한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이은 또 다른 지역 일자리 산업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 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구미형 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하는 투자 촉진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중은 구미형 일자리 모델의 안착과 성공적 발전을 통해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의 틀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타 지역을 추가 발굴하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이 경제 활력이 새로운 원천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정은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규제자유 특구 지정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은 물론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립 또한 앞장서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의원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원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하는 회의지만 이번은 한일 간의 갈등이 첨예한 만큼 날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회의가 이루어진 국회의사당 회의실에 놓인 테이블은 유난히 폭이 좁았습니다. 원래 그 회의실은 상원과 하원이 법안을 두고 마지막 협상을 할 때 이용하던 방으로 한일 간의 뜨거운 공방이 이루어질 것을 예감하고 두 진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일본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논리를 따라 경제도발이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한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강변하면서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준하의 협정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1972년 체결되었지만 소송 끝에 2016년 미쓰비시사는 중국 강제징용자에게 1인당 10만 위안의 화해금을 지급한 바 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2010년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일본은 호주 히토류 시장을 개척하고 원소 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결국 2014년 중국은 WTO에서 패소했고 2015년에는 수출 규제를 전면 철폐하게 됩니다. 정부 여당은 더욱 기민하게 기술 개발과 소재 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도 일조해야 합니다. 얼마 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LA 다저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8회 일본의 마에다 겐타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한일 선수가 합작을 해서 LA 다저스의 승리를 일궈낸 겁니다. 이런 콜라보를 한일 간의 무역과 통상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주 방미단에 이어 내일 출발하는 방일단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